계속 하던지다 MVP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냈고요. 아마 2019년부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제도들이 좀 바뀌면서 MCT를 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하면 MCT가 정말 쉬운데 모르셨냐라고 하면서 MCT 얼른 취득하십시오 하고 몇몇 분들께 동료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MCT를 뭐 저는 활동을 많이 했던 건 아닌데 주변에 MCT 분들 동요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예, 말씀 주십시오. 죄송한데 네. 소개 오픈 녹화를 좀 놓쳐가지고 네. 소개한 거 한 번만 말씀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녹화 지금부터 시작입니까? 그건 아니고 예. 녹화 시작인가 녹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네. 예, 녹화가 처음에 시작이 안 됐다고 해서 잠깐 제 소개 짧게 하고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MCT를 시작해서 지금 한 15년, 16년 해서 계속 하고 있고, 뭐 대학원 기간 중에 강의도 하면서 약간의 부수입이나 그렇게 해서 지냈었고요. 이후에 이제 대학원을 그만두면서 MCT도 1년 좀 안 되게 계속 강의하다가 그 이후에는 업계로 돌아와서 뭐 책도 쓰고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2019년부터는 오히려 주변 분들께 MCT를 이렇게 하면 취득을 할 수 있다더라 많이 독려했던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지금은 이런 MCT를 올해 보면은 오전에도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6번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올해 6번을 절대 못 채울 것 같아서 이제 뭐 이 MCT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고민을 하면서 뭐 지내고 있고, 살펴보다 보니까 제 인생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MCT와 함께 했던 것 같아서 그걸 기반으로 좀 발표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실력 향상에서 이제 적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자격증을 보통 이제 MCT 과정은 결국은 자격증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러닝이라는 어떤 오가니제이션 조직에서 이런 자격증에 대한 이제 교육 과정과 같이 시작을 하는데, 저는 자격증 이거 혹시 다들 프린트로 받으셨던 분 계시죠? 그렇죠? 프린트로 해서. 예, 요즘에는 사실 시험을 치면 온라인으로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온라인으로 치면은 요 화면이 그냥 잠깐 나오고 사라지고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온라인은 그냥 끝나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프린트물로 반드시 줬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 프린트물 받으면서 그래도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이 시험을 쳤는데 요 부분은 내가 잘했고 요 부분은 좀 못했고 하는 부분을 좀 다시 점검을 할 수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로 보게 되면요. 사실은 요즘에도 뭐 AI가 발전하고 해서 물어보면 답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지식을 얻는다고도 하지만은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공인 과정 MOC라고 해서 어떤 코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 코스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섹션들이 있고 이 섹션별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은 알만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MOC의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도 공인 과정을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했었는데, 그게 요즘에는 또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요 주기가 좀 더 짧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저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첫 자격증을 MS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은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의 첫 자격증은 진짜 뭐 며칠 밤을 새고 해서 단넷으로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MCAD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단넷을 붙였고, 사실 뭐 다른 언어가 있진 않았어요. 무조건 그냥 단넷이었어요. 무조건 단넷이었고 시험 볼 때 선택만 비주얼 베이직 단넷이냐 C샵이냐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그때 시작을 했었고, 그때 자격증을 취득했던 계기가 사실 저는 군대 대신에 병특을 갔었고, 병특을 하다가 이제 2월 달에 회사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교육을 들어라 하고 1주간 시간을 줬는데, 그때 교육을 진행하시는 분이 교육을 하기 약간 좀 귀찮으셨나 봐요. 그냥 자격증이 있으니까 교육 기간에 그냥 열심히 교육 들으면서 공부해서 자격증을 쳐라, 그렇게 권고를 주셔가지고 정작 교육 시간에 얘기해 주시는 방법은 공인 과정, 원래 교육 공인 과정도 아니었고요. 이제 정작 교육 시간에 하는 내용들은 뭐 아키텍처라는 그런 거에서 뭐 컴포넌트 개발 방법론 해가지고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가 직접 설명하던 거에서 한 뭐 2시간 설명하더니 이거 PPT 많이 쓰니까 주고 그냥 자격증 공부하세요. 자격증이 정말 좋다.
그리고 MCP가 있고 MCAD가 있고 SD가 있고 MCT도 있다. 뭐 그런 것만 설명하면서 그냥 쭉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던 이제 그런 시기였고 그때 제가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던 시기이기도 해서 저는 이걸 선택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2009년 5월 MCT 취득했을 때 스크린샷 캡처했던 건데 계속해서 SQL 서버 2005를 뭐 제가 접했던지라 그거를 중심으로 SQL 서버 2005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자격을 2007년 여름에 취득을 했었고 이제 MCT를 준비하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든가 MCT가 되고 2008로 업그레이드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제가 어떤 이제 실력 향상과 커뮤니티 본질 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냥 이제 네이버 카페가 뭐 다음 카페와 두 가지가 약간 양대산맥이었는데 이 당시는 네이버에가 이제 MS 자격증 동호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자격증 준비하면서 2007년쯤에 자격증 준비하면서 그 카페에 가입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운영진 분이 이제 MCT 과정이 열린다를 공유가 주셔서 요 내용을 보고서 제가 이제 직접 개인 돈을 들여서 수강 신청을 해서 들었고 뭐 MOC 아마 화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MCT 과정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는 진짜 실제로 2주였던 것 같아요. 과정이 2주 정도 과정이었는데 매일매일 저도 이제 뭐 노트 테이킹하고 이제 끝나고서 이제 메모장에다가 쭉 적으면서 다시 복기를 하고 다음날 수업을 듣고 그리고 그때는 강의를 한 10일쯤 됐을 때 한 8일쯤에 됐을 때 그러니까 5분 동안 강의를 해보라고 해요. 맡은 섹션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MS에 넘겨준 다음에 일종의 심사를 하고 인터뷰를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이제 MCT가 됐던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때 MCT를 취득했던 부분은 그때가 이제 저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병특을 어쨌든 끝내고 대학원에 가기도 결정했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뭔가 그래도 실무에서 개발했던 경험을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걸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집중하기 전에 뭔가 딱 마침표를 찍는 기분으로 정리해보자 했었는데 현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뭐 2007년, 2008년에 취득했던 자격증의 내용 하나도 지금 기억 안 나요. 제가 SQL 서버 뭐 2005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이제 정말 재밌게 하고 그걸로 가지고서 직접 개발했던 쿼리가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해서 이제 리커시브 쿼리를 써서 정말 재밌게 막 했었고 그런 게 이제 커서보다 낫다라는 거를 내부에서 주장하면서 막 개발했었는데 그런 내용들 지금 저보고 짜다가면 못 짜요. 물론 AI에 물어보겠죠. 물어보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쿼리 플랜이나 그런 게 계속 생각이 나면서는 할 수 있지만은 예전만큼은 절대 못 한다는 얘기고 그 당시에 단넷 같은 경우도 단넷 프레임워크 2.0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넷 7, 8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 시대라 많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기술은 매년 더 빠르게 바뀌고 그 당시에는 평생 기억했다고 생각했지만은 계속 까먹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현실이 때로는 아는 것보다 제가 안다는 게 그러니까 강사라는 입장이 안다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았던 느낌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고 그분들로 소화가 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마침표가 아닌 쉼표였다는 부분이 실제로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많이 느껴졌고 이제 직장 공백기에는 진짜 저 MCT가 아니었으면은 그때 뭐 먹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갑자기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있었어서 그때는 이렇게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네 개 강의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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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3시간 30분 중간 휴식 밥은 중간에 그냥 쉬는 시간 적당히 먹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프리랜서 강사로 해서 지냈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혹시 이제 뭐 우리가 보통 MCT에서 얘기하면 TSP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뭐 트레이닝 서비스 뭐 파트너 등등 얘기하지만은 이제 MCT 공인 과정을 학원이라든가 우리 뭐 이제 IT뱅크라는 거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다 보면은 보통 MTM을 챙겨주기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 학원상 강사 사실 확인서 이런 걸 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학원 대한민국의 학원법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MCT 하시는 분들이 어디 경로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실을 모르실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엔. 이게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내 강사 양성을 한다라고 해서 MCT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프리랜서에서 아예 신입으로 해서 MCT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이제 시작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강의에서 생각보다 쌓일 수 있는 이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MCT와 겸을 하면서 그렇게 학원에서 강의를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했을 당시는 뭐 계자제라고 하는 어떤 이제 정부의 지원,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같이 겸해서 MCT 강의를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사 풀에 등록이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제 연락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력이라는 부분에서 계속 최신 기술 강의 준비하면서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해서 또 다른 관점이 저는 뒤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좋았던 기회가 그 지금은 MCT 라운지고 예전에는 뭐 보온 투 런이라는 어떤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면은 MCT니까 이런 걸 찾는다라는 가끔 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또 했던 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 소개 강의를 찍어달라 한글로. 예, 뭐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인데 구글 드라이브를 찍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손들었어요.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미화 달러로 저한테 입금을 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이기 때문에 야, 너 괜찮네. 그 다음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를 위한 한글 영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한글로 해줘. 그 영어 자료 보내주고서 저보고 강의해달라고 해서 막 달러로 저한테 돈이 들어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MCT가 이제 또 다른 그런 게 이력이 되는데 어찌됐든 수입, 이력, 실력이라는 이런 세 가지가 저한테는 좀 많은 이제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MCT 갱신을 사실 또 이게 계속 고민이 됐거든요. 뭐 저는 어쨌든 뭐 프리랜서라든가 그렇게 개인 자격에서 매년 돈을 내면서 MCT 갱신을 해왔기 때문에 왜 비용을 납부하면서 갱신해야 될지는 항상 고민하면서 갱신할까요 말까요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까 그 공인 과정을 이제 연다고 그 카페에서 말씀 주셨던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야 MCT는 정말 좋으니까 그냥 갱신해 묻지도 말고 갱신해 막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좀 되돌아봤을 때는 MOC의 어떤 교재도 요즘에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찾아서 보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면은 기술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보이고 그리고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 웬만한 코스들은 온라인 런 패스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셀프 점검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걸 보다 보면은 기술의 트렌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시험이라든가 아무래도 MCT 갱신을 하려면은 계속 어소시에이트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근데 뭐 갱신 시험 놓치면 다시 쳐야 되거든요, 시험을. 그럼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신규 자격증 확인하면서 시험 준비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강의가 있으면은 최신 내용으로 갱신하면서 강의 반영하면서 또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1년 1년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격을 유지한다는 거를 실력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좀 잘 정리를 해보면 도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MCT 인원이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이제 제가 MCT를 시작했는데 그 카페에는 한때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NDA 정보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분도 저랑 같이 2009년에 MCT를 취득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거 액세스 할 수 있었던 거 보면 그 당시에는 MS 공인 자격증만 있으면은 그때는 뭐 MCP 플래시, MCT 플래시에서 어떤 메일이 왔던 시기인데 아무튼 이제 뭐 어떤 사이트에서 공개가 됐었고 여기에 뭐 여러 자격증 정보가 다 있는데 월드와이드 전 세계로 MCT의 수가 2008년에 12,900명, 2009년에 15,000명으로 해서 계속 증가를 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MCT가 되고 계속 유지하면서 보니까 2014년쯤에 한 가지 공지를 합니다. MCT 알lumni를 새로 만들겠다. 그 전까지는 MCT 알lumni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MCT 알lumni를 새로 만들겠다.
그 이유는 퀄리티를 향상시키겠다. 혹시 뭐 이분을 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MS에 있을 때 MCT 하시다가 나중에 MVP 프로그램을 맡아서 한국에 잠깐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수 한번 하고 뭐 2016년인가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사이트 엑셀 파일을 이렇게 막 해서 올렸었어요. 그 당시에 아무튼 월드와이드하게 인원을 일단 쫙 줄이고 갱신해 하면서 이제 한 8천 이제 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2019년도쯤에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인원을 확인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국내 MCT 수는 10명이 안 됐습니다. 10명이 안 됐고 이 당시에 제가 2014년쯤에 자료를 이때 엑셀 파일을 열어보고 카페에다가 글을 썼을 때 보면은 한국에서는 인원수가 40명 정도가 됐었어요. 이 당시에는 40명, 알룸나이는 9명 포함해서. 인원이 뭐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룸나이 제도가 생기면서 인원이 확 줄은 건 사실이고 거기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당시에 이제 요 사이트에서 올라왔던 이유는 강사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양성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뭐 계속 줄었다가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MCT 비용도 무료가 되면서 인원이 많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과 MCT를 오래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생각은 어쨌든 본인도 강사의 입장에서 실력 향상이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강의를 액티브하게 하진 않는데 당시에는 제가 윈도우즈 서버 2012도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들에 맞게 어떤 때는 이제 첫날 상황을 보고 아 여기는 하이퍼브이를 해야겠다. 아니면 다음 반은 여기는 버추얼 박스를 해야겠다. 두 가지로 해서 구성을 해서 윈도우 서버 2012를 쫙 설치해서 쭉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준비를 이제 강의 준비 전에 항상 그렇게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다시 하이퍼브이면 중간중간 스냅샷 찍어주고 마찬가지로 버추얼 박스도 이제 어떤 과정 AD 설치 전 설치 이후 뭐 그런 거 이제 스냅샷을 다 찍어서 항상 매달 준비했었고 그리고 강의 후에 이런 피드백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마지막은 이 커뮤니티 소통인데 이제 이 커뮤니티가 저도 오전에 그 성민님 발표 듣고 그렇게 하면서 왔었는데 커뮤니티한 정의는 개인마다 조금씩 어떻게 잘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주변에서 실제 이 강사의 세계에서 또 커뮤니티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본인이 직접 수강했던 분들을 여기 카페에 가입하세요 하면서 계속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꼭 이제 이렇게 뭐 MCT 우리가 이제 코리아 MCT 서밋이 열리는 것처럼 이 커뮤니티도 중요하고 그리고 성민님 말씀하신 AI 놀이터도 중요하고 할 테지만요. 때로는 본인이 직접 수강생과 소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커뮤니티를 직접 만드시면서 활동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은 저는 꼭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커뮤니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저는 그래서 MS 자격증 동호회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끌렸던 게 참 이런 부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MCP e스토어라는 사이트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는데 배송비가 비싸니까 이제 이제 한 분이 공구하자고 하면서 저도 이 마우스를 한 3개 샀었거든요. 근데 이 마우스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 제가 그 캡처는 안 했는데 아니 이게 건전지가 아닌 충전식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충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급을 줄 수 있냐고 하면서 막 엄청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은 뭐 여기 오는 게 10년 차 됐을 때 이제 받았던 옷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데 무료로 주기도 하는데 직접 구매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서 지금의 분위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로컬 커뮤니티를 강화하자 해서 MCT 서밋이 열리면은 MCT 서밋에서 후원을 해주면서 여기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많이 배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약간 추세가 바뀌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아예 스토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부분이 MS 자격증 동호회에서 자격증 같이 취득하고 하는 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 특히 제가 MCT 과정을 참여했을 때는 6명이 참여했었고 그 중에 5분이 이제 MCT가 되셔서 활동을 했었는데 몇몇 분들하고는 한 3, 4년 이상은 계속 만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학원 뭐 복귀하고 뭐 기타 등등해서 못 만났었는데 어쨌든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 들어보면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 이런 커뮤니티가 아니었다면은 저는 갑자기 뭔가 직장의 어떤 커리어 변화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 때 좀 강의를 바로 할 수 있었던 좀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얻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정보라든가 어떤 소식이라든가 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얻겠다고 보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 얻은 부분은 거기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과의 네트워킹인 것 같아요. 이 네트워킹이 그래서 아까도 점심 전에 네트워킹 하자 해서 빙고 게임 뭐 등등 말씀 주시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특히 강사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 커뮤니티 구성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왜 어렵냐면요. 한때는 강사 시장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양분화가 됐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이 양분화라는 게 보통 강의가 이제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과정 같은 경우 1일 교육 아니면 5일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열리잖아요.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B2B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B2B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료도 조금 아무래도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강의를 해야 되라고 하면서 딴 분에게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쪽 학원에라든가 이 강의를 주최한 TSP의 입장에서는 요청이 오면은 더 많은 분들이 강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한다는 부분이 강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결합하는 게 생각보다 좀 공동 성장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이렇게 코리아 MCT 서밋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열리고 했다면은 그래도 강사분들이 좀 정보 교류라는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생태계 자체를 더 키울 수 있도록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제 얻었던 부분이 오히려 소통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직장이 없어졌을 때 강의 기회도 생기고 해서 전 커뮤니티에 고마운 게 되게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다른 커뮤니티 세계에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수강생들과 네트워킹으로 해서 저는 그 2013년 강의했을 때 어떤 분은 이제 호주에서 와서 제 수업을 들었었고 그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일감을 던져주시면서 프로젝트를 하나 프리랜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프로젝트 프리랜서로 계속 한번 했던 적도 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오셨었어요. 에드몬튼이라고 하는 그 소도시에서. 그래서 제가 놀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에드몬튼에 들르겠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술도 마시고 좀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분들과의 네트워킹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는 그래도 한두 분 같은 경우는 1, 2년이 지나고 이제 저하고 인사하고 뭐 그랬던 적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제 또 이제 인사하고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또 잘하시는 분들은 수강하셨던 분들이 일종의 보면 이제 그러니까 멘토 멘티의 관계가 되면서 계속 찾으면서 감사를 하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도 하는 부분이 단순히 강의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끝난다는 부분이 아닌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이런 네트워킹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MCT라는 부분이 이 생태계의 파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강사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게 커질 수 있도록 이 커뮤니티에서 이 주변의 네트워킹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입장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이제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MCT 서밋이 두 번째로 열린 걸 굉장히 환영하고 뭐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본질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웰컴 패키지가 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갱신했는데 안 오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막 날라왔었고 한때는 그래서 이제 웰컴 킷을 뭐 처음에는 매년 주다가 이제는 귀찮다고 5주년이 됐을 때 10주년이 됐을 때 막 신청하고 해서 이렇게 받았었는데 이제 이제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이게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요 정도만 남아 있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고요. 이게 뭐 어쨌든 제가 제목을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이라고 했는데 뭐 약간 좀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고자 하는데 아까 이제 오전에 성민님의 발표에서도 시트릭스에서 이제 뭐
강의 썬 공인 강사에서 한 1, 2년 하시다가 이렇게 옮기셨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현실은 이제 강사로 해서 어떤 때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계속 강의하고, 그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말에도 계속 강의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트렌드가 그러니까 새로 이제 공인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는 하는데, 더 업계의 트렌드를 알고 싶다는 저는 욕심이 좀 생겼었던 게 맞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런 트렌드가 정말 강의 내용만으로 내가 할 수 있나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기도 해요. 보통은 이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강사료가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 뭐 몇만 원이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책정을 하거나, 아니면 과정에서 총 몇만 원이다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사실은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똑같은 과정이면 그 시간이 안 들어갈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TSP라든가 이런 데서는 점점 깎으려고 하고, 근데 현실은 우리는 또 준비할 때 새로운 걸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안 깎으려고 하고, 약간 그런 이제 내고 관계가 또 생기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TSP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도 절대 바보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해서 약간 좀 애매하게 얘기하면은 또 다른 강사를 찾으려고 계속 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강의는 나는 계속 나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딴 더 좋은 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강의가 갑자기 없게 되고, 아니면은 기술이 변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MCT 과정 처음 할 때가 SQL 서버 2008이 SQL이 DB이기 때문에 강의가 제일 좋다. 그래서 그걸로 취득해야 된다 해서 이제 물론 SQL 서버를 취득했는데, 2013년도에 대학원 그만두고서 그때 이제 공인 교육을 하는 학원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SQL 서버 강의가 없어요. 그냥 윈도우 서버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격증 준비하고 강의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취득을 해서 그렇게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는 이제 그 TSP 교육 공인 기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수요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트렌드에서 DB보다는 서버다 아니면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이 수입의 의존도가 강의에만 있으면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실제 진행하면서 애매한 부분인데, 수강생에서 뭐 20명이 있다, 5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지만은 딱 한두 명은 의외의 경우에서 핀트가 어긋나 가지고 강의 평가 보면은 그때는 다 좋다고 했는데 막상 강의 평가 보면은 막 빵점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 다 좋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지 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냉철한 피드백을 보면서 아니 그럼 얘기라도 해주지라는 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강의가 정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강의를 해야 되나 하면서 슬프거나 좌절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트렌드도 계속하고 셀프 학습 시간도 소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결국 강의를 멈추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뭐 저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 주변 분들 봤을 때 이런 케이스를 들은 적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이제 결국은 듣는 청중이라든가 수강생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라는 목적이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더 많이 알아서 전달한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들으시는 청중이나 수강생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서 스스로 동기를 더 발휘하면서 변화를 만드는 그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과와 영향을 잘 미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실제 하다 보면 고민이 많이 되고, 이게 계속 경력이 흘러가다 보면은 강의료가 이게 너무 높으면은 정말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강요가 너무 낮으면은 이거 나의 어떤 소위 말하는 연봉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 내 어떤 나의 실력을 이제 낮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또 안 하게 되고,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뭐 본질이 좀 흔들리는 시점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평가 점수, 기술 유행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순간 되면서 결국 강의를 하는 본질은 어떤 경우에서 필요해서 이 강의가 있게 됐냐는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이거 이제 계신 어떤 목적에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좀 수락을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티 실력 본질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균형을 잡혀서 갔을 때 좀 MCT를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 아까도 처음 말씀 다양한 이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성공한 사람의 경로가 이게 답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보시면서 이것저것의 다양한 길을 이제 들으시면서 본인만의 좋은 길을 만드시면서 다음 강의를 점점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시 이제 MCT를 중간에 그만두셨다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본질로 돌아가서 좀 더 오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있는 자만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보고자 했는데요. 예, 그래서 계속 함께하는 거에서 이 정도 준비했는데 제가 시간이 약간 일부러 조금 남게 해서 한 이유가 저는 약간 이게 뭐 사람들마다 그 MCT를 이제 유지하거나 그런 비결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어떤 숨은 팁이 혹시 이 사이트 그러니까 처음 보신다 하신 분 계세요? MCT 라운지. 그래서 다 들어가 보셨나요? 이 사이트가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aka.ms 해가지고 요 링크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저는 보통은 이 MCT 라운지는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링크들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여기 들어가면 뭔가 있겠지라고 하고서 이 ak.ms/MCT 라운지 정도 외우고 있고 그냥 지내다가 저도 뭐 이제 본업은 뭐 강의를 하는 게 본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내다가 좀 생각이 날 때쯤 하면은 이 사이트 그냥 들어가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 제가 뭐 컴퓨터 바꿔서 그런데 트랜슬레이트 투 코리안에서 한글로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많은 내용들이 있고 한데 사실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또 뭘 봐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부분은 그냥 한두 달에 한 번씩 쭉 들어가면서 적어도 요 윗부분에서 요 돌아가는 부분 이렇게 보다가 요거 좀 봐야겠다라는 부분 있으면 요것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런 변하는 내용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여기서 보면은 리저널 허브라고 해서 들어가고 이 리저널 허브에서 약간 좀 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더 보기 클릭하면 MCT 아시아가 있어요. 이 아시아 들어가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는데 특히 이제 여기 한글로 된 중간중간 글이 보이잖아요. 이 한글의 포스트가 굉장히 꿀팁입니다. 이게 제가 MCT 아까 저 처음 발표 장표를 보면은 처음에 MCT가 됐다고 해서 메일을 받은 게 잠시만요. MCT 커뮤니티 리드라는 분이 메일을 준 거거든요. 이 당시에 저는 MCT 솔직히 말하면 이때 돌아온 커뮤니티 리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MCT 알lumni 제도가 생기면서 나중에 나왔던 부분이 MCT 리저널 리드라는 용어를 불렀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MCT 리저널 리드라는 걸 선발을 하고 한국이 계속 없다가 이제 2019년쯤에서 누군가 한 분이 그 MCT 리저널 리드를 맡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 내부에서의 경험은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그러니까 리저널 리드, 커뮤니티 리드라고 해서 이제 신청은 자원을 했는데 하도 하지 말라는 게 많다 보니까 그냥 프라이빗한 이제 페이스북의 MCT 커뮤니티 페북을 하나 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어제 가보니까 한 10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적절히 정보 올리면서 이제 그 10명이서 그냥 강의 수요 있나요 하면은 네 하시오. 그렇게 조용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도 또 안 하시고 하다가 이제 커뮤니티 리드로 지금 성진님께서 어플라이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되면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이 커뮤니티 리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계속 느끼는 게 왜냐하면은 여기 이 수많은 영어 정보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는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보다 보면 가끔 외부에 알리기가 되게 좀 깨름직한 것들이 있어요. 자세히 읽다 보면은.
그 정보들이 영어로는 원래 지금 수시로 올라오고 레코딩 등등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성진님께서 이제까지는 예, 계속 잘 한글로 적절한 시점에 예, 정보 공유 주셔가지고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MCT에서 갱신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아니면은 뭐 또 그래 또 보다 보면은 이제 영어가 슬슬 보이면서 가끔 베타 시험 정보 올라오면은 그냥 베타 시험 신청해서 한번 시험 쳐보고 해서 예, 본인 실력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글 내용들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어떤 이런 이제 MCT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내부 정보도 막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이런 데다가 글을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MCT 커뮤니티 리드에서 지금 쭉 보다 보면은 예, 코디아도 예, 코디아에 이제 성진님에서 이렇게 딱 계시잖아요. 한 분 계시고 뭐 이런 게 예전에 없었는데 이제는 계속 계시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는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가 됐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시간은 거의 다 채웠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개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을 때는 항상 이 정적과 함께 네, 부끄러워하지 여러 생각을 마시고 하게 되죠. 네, 질문 있으시면 다 고인물들이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중간에 뭐 인원수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요 자료는 요 MCT 라운지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취합해서 뭐 레코딩이랑 공유 주실 것 같아서 요쪽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올해 MCT와 함께 잘 지내시면 예, 승우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부귀영화를 잘 누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금